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도 말고 온에어 오늘 최종의 방송 5회차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저희 딴은 달려왔는데요. 좋은 방송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각자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지훈 컨설턴트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인데 네. 1학기 마지막이죠? 1학기 네, 마지막. 우선은 1학기 네, 마지막입니다.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1학기 희망. 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남영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을 어떤 주제로 하려다가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좀 재밌는 것도 해보려고 했고 진지한 거 감동 주는 거 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거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저희 역할에 충실한 저희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다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원래는 1학기 프로그램 결산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만 말하는 저희들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도움이 네.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상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산의 마무리는 뭐 좋은 거죠.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상담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세세한 그 결산 내용은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요. 결산의 마무리는 뒤풀이 아닌가요? 뭐 회식 이런 거 아닌가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이런 제가 진짜 드립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상품을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제가 얘기한 그 뒤풀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상품 드린다는.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진짜 본인 어떤 건지 네. 뭐 드려요 우리 오늘? 저는 앞에 있는 요 빙수 드립니다. 우리 근로 학생이 또 오늘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급하게 엔지니어 섭외를 부탁드려서 처음 만지는 걸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잘할 거라고 응원합니다. 이제 대본으로 들어가서 대본 없는 얘기 너무 많이 갖고 대본에 없는 얘기 더 할래요. 나 이준님하고 랑랑님하고 뾰로로님한테도 인사할래요. 뾰로롱님 처음 뵙는 안녕하세요. 것 같아요. 뾰로롱님 처음 네,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 순서이니까 떨려서 네. 시작하시죠, 선생님. 네, 오늘은 이름하여 대활자센터 상담 질문 베스트 3입니다. 네, 베스트 3인데 저희가 메인 3개와 그다음에 서브 3개를 갖고 왔고요. 중간중간 여러분한테도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실시간으로 채팅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중간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빙수,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커피를 드릴까 케이크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치킨도 나왔는데 아니다, 덥다, 더운데 무슨 치킨 물론 좋지만 그래도 빙수 드리자. 그래서 빙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증도 꼭 올려주시고 방송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희가 사전에 올 때 저희가 보통 이제 30분 정도로 방송 시간을 좀 잡고 진행을 하는데 그쵸. 오늘은 그 리미트를 좀 없애면 어떨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아니었어요? 가요. 한 시간 가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오늘은 좀 해결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면 또 다 네. 답변해 드려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 주제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 있지만 저희가 크게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진로 상담 요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대표적인 거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지용 선생님이 준비하신 질문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네. 저는 이제 입사 지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입사 지원서 중에서도 제가 이제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력서 작성하는데 궁금증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질문은 공공기관 지원서 작성 시 학교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 사항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항목 구성 및 기본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여러 기관마다 자세한 방법은 조금 상이하죠.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 오늘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 입사 지원서 가이드
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작성 항목은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경영 기획 그리고 홍보 등의 능력 단위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교과목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학점이 높은 전공 교과목을 많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글자 수 제한 안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끔씩 능력 단위에 딱 맞는 교과목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여러분들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직무 기술서에 이 능력 단위가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취득 학점과 성적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성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성적을 원래 성적 공공기관은 적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적이라고 하면은 전체 평균, 그러니까 전체 학점, 총 학점의 평균, 4.3, 3.5, 이렇게 적기보다는 그 전공 과목의 A뿔, A, 이렇게 적는다고 보통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학점의 성적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 학점 또는 성적을 적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아닌 여러분이 적는 그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만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추가로 5개까지 보통 적고요. 만약 제한이 없다면 10개 안쪽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추후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꼭 성적 증명서에 있는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궁금한 내용들은 올려주신 제가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거를 잘 보실 기회가 있는데 안 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건보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보고 와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교육 내용 적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저기 보면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적으라고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 안 보고 그냥 또 본인이 생각해서 적으려니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반드시 직무기술서에 지식과 기술 부분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어주시면은 고민이 조금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에 꼭 연관성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적이 높은 거 위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를 써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배운 내용에서 뭘 써야 될지는 조금 고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실 때 참고하신 교재 목차를 보세요. 목차의 분류가 되게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이거 배웠어요 갖다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목차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갑자기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웃긴 그 짤이 생각났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번에 다음 기회에 저 굉장히 놀란 짤이 있었거든요.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놀란 짤이 있었어요. 자, 다음은 직업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자, 핵심은 아무 교육이나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고용, 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HRD 넷이죠. 등록된 직업훈련으로서 NCS 훈련 과정 코드가 부여된 교과목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작성 항목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능력 단위, 그 다음에 NCS 코드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명과 내용, 이수 시간, 이수 2일입니다. 자, 직업 교육도 마찬가지로 5개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NCS 코드가 왜 있냐라는 질문도 가끔씩 많이는 하지 않지만 가끔씩 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는 교과목은 전공들은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보증을 해주죠. 하지만 외부 교육은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관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 NCS 코드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만 우선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코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교 교육하고요. 기관 중에서 직업
교육을 유무를 각각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업 교육과 학교 교육을 적절히 넣어야 되겠죠. 각각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가지고요. 통으로 교육사항으로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아무래도 직업 교육이 없다면은 굳이 직업 교육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공 학교 교육 위주로 적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해당 기관 공고를 꼼꼼히 체크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 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란을 채우는 거여서 뭐가 어렵겠나 표면적으로 그럴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네. 작성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적고 어떤 단어를 적는 모든 빈 공란은 평가 기준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인사 담당자 아니면 몰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 인사팀에. 예, 저도 몇 번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꼭 전화를 하실 때 누구다 요번에 어떤 상반기 공고든 하반기 공고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 누구다 요 정도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거 없이 전화를 받으면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작성하는 그냥 이렇게 네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물어본다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 다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전화 그런 예의. 거는 꼭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좀 해결되셨을까요? 모르시면은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면 또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남용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은 1분 자기소개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거입니다. 면접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봐요. 맞아. 지금 네. 시즌이 또 면접 시즌이라서 네. 면접 얘기 참 많죠. 이거 답이 있나요? 답은 없죠. 사실 답은 없는 거 없어요. 맞죠? 없죠? 끝난 건가요? 넘어가나요? 나도 말 좀 하고 싶은데. 끝난 건가요? 답 없는 거 답처럼 말하니까 제일 어려워. 이분들이 이렇게 몰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면접을 보면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1분 자기소개 뭐 이건 녹여내라 저건 녹여내라 막 담는 게 많다 보니까 다 담으려다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틀을 아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 틀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틀이 뜰 겁니다. 아, 진짜? 나와주세요. 네. 나왔군요. 그럼요. 네. 자, 첫 번째는 포부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에 대한 예시는 이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요. 예시는 그때 들어드릴 거고요. 일단 포부는 그래서 나 이 분야에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동일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들 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말했으면 이제 당연히 자소서처럼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포부 처음에 언급했던 포부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사례가 이제 또 뜰 거예요. 네. 오, 완전 구체적이네요. 네, 사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마케터로 근무를 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처음에 포부 말씀드렸죠. 뭐 뿅뿅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체력 강화를 지원하는 마케터가 될 김남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이제 키워드였어요. 내가 가진 역량. 이러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고객 분석과 콘텐츠 기획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을 얘기했으니까 근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거로 2달간 뿅뿅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철저한 고객 분석과 대세를 따른 유머 컨셉 컨텐츠로 게시물 조회수 5만 건을 달성했습니다. 유머 컨셉이네요. 유머 네, 컨셉. 특정해줘야 돼요. 그냥 고객 맞춤 컨텐츠 뭐 이런 거 와닿지 않아요. 난 그 고객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포부에 또 했던 이야기를 재정리. 그래서 이런 제품을 통해서 100만 명의 체력 도우미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예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한정된 그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요렇게만 말하면 이거는 남들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것 같아서 네. 약간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그러니까 해봤어요. 그 팁을 또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첫 번째에서 이제 포부를 정할 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된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에서는 자소서와 좀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질문 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자소서에 했던 얘기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하지만 그것만 준비하면 안 되겠죠. 추가로 더 준비를 네, 해야죠. 그쵸, 그쵸. 근데 자소서에 했던 얘기를 뭐 안 하고 다른 얘기만으로 채우는 건 여러분들의 강점을 좀 놓치는 부분이 발생을 맞아요, 하기 맞아요. 때문에 자소서의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컨셉,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역량을 되게 많이 나열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막 5개, 6개 막 저는 착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사람들도 배려하고 친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전달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 내지 2개 정도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예요. 여기 근거. 네,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여기서는 철저한 고객 분석과 대세를 따른 유머 컨텐츠라고 했지만 고객 분석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자소서에 들어가요. 근데 면접에서는 내 행동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 결과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행동 분량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례에서는 그럼 철저한 고객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내 행동을 줄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세를 따른 유머 컨셉 콘텐츠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유머 컨셉을 했죠? 어디서 정보를 얻었죠? 그게 왜 대세라고 생각했죠? 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줄이고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에선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수치적으로 보여주시면 그게 뭐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조회수 뭐 2,000건을 달성을 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까지 보여주는 게 여기의 핵심이다. 일단은 숫자가 보이는 게 확실히 가독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평가하시는 분들은 숫자화 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니까 숫자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네요. 이 네. 100만 명 이런 포부 쓸 때 숫자 네.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쓰면 안 되고 준비하고 써야 돼요. 어떻게 100만 명이야 이거? 우리 유튜브가 100만 명,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부니까 이건 내가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건데 포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가요? 여기서 이렇게 포부에서 이런 수치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뽑을 때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음료 뭐 레땡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레땡불. 몬병터 뭐 이런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박멋땡. 박먹스구나. 박땡스. 네, 뭐 그런 음료들이 있는데 그 음료들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특히 시험 기간의 10대들, 어린 친구들은 안 먹고 시험 기간의 10대들 아니면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그럼 이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뭐 한 500만 명이라고 한다. 10대부터 대학생들까지 그럼 거기에 한 20% 잡으면 뭐 몇 명? 그런 거요. 그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주요 타겟층이 한 40대까지 저는 먹는다고 봐요. 그러면 20대 직장인부터 40대까지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면 몇 명. 그렇게 해서 사실 100만이라는 수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뽑지 마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뽑아내면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오길 기다려요. 100만 명 나한테 제발 물어봐라. 진짜. 근데 완벽하게 이유가 준비를 했으면 네. 됐죠 뭐. 그래서 이런 수치를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건 뭐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스스로 남들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자체로 플러스가 된다라고 저는 봐서 이런 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틀이지 여러분 이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마케터한테 필요한 게 꼭 고객 분석과 콘텐츠 기획이네 이것만 맞아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서 그 구조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포부 따라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눌러주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네네네. 두 번째 역량.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네 번째 마무리. 다 따라하셨죠? 네. 이렇게 좀 잡으면 된다. 네. 라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시면 계속 채팅에 올려주세요. 빙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다. 빙수. 그러게요. 네. 네.
자, 저도 깜짝 다음은 놀랐어요. 이소연 선생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꼽은 진로 상담, 취업 상담 과정에서 대표적인 질문은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용감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우리 똑똑한 친구들, 예,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기질들이 강해서 이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내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친구는 그 친구가 대학생 활 동안 열심히 어떤 활동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빡센 활동이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졸업 후 직업으로 가져가자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이거를 원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직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왠지 그걸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때요? 여러 선생님들 이제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네. 그렇게 평생 살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네, 그럴 수 아닐 있다면 아닐 수도 수도 있죠. 있죠.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죠, 뭐.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입사해서는 저희가 능숙하게 훈련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역량이 그렇게 프로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힘든 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기간,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힘들어야지 각오하시고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거를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역량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면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근무 환경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쪽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를 탐색을 하신다면 정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직장도 더 나은 다양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면 계속 이 모습일까? 그런 고정관념은 좀 부담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돌발 질문인데 저희가 준비한 거 아닌데 갑자기 선생님이 네.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저는 있잖아요. 없습니다. 왜 이래? 여러분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을 네. 텐데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로 이렇게 버티시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나요? 버티는 방법? 네, 버티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우선 우선 질문했으니까 네. 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뭐 중간중간 뭐 이제 뭐 월급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이직도 저도 몇 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생각나는 게 처음에 이제 이직을 하기 전에는 먼저 퇴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퇴사를 할 때는 좋죠. 근데 그게 그렇죠.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쩔 때 제가 충격을 받았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틀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 했을 때 나는 놀고 있는데 다른 분들 굉장히 열심히 직장으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나는 뭐지? 되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되게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래갖고 직장 다니는 게 네. 좋은 거구나. 내가 감사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맞아요. 갈 곳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고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조금 충격으로 많이 와닿아갖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직 준비를 해서 이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저도 하고 싶지 않죠. 저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제주도 뭐 한 달 살기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찍은 아니지만 눈을 떠서 갈 곳이 있는 게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는 조금 행복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도 열심히 참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전 그때 그게. 왜냐면 저도 이직을 많이 했는데 쉬는 기간 동안 사실 불안함이 들긴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이제 취업을 하면 막 엄청 이런 마인드가 오래 가지 않아. 한 6개월 안에 유효기간이 끝나. 그럼 어차피 잊고서 다시 힘들어집니다.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은 사실 그 조직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나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고 싶다라는 저만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요. 목표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이 정도 되기 위해선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이건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야 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저는 좀 일을 하는 편이라서 이건 진짜 방법이 진짜 다양할 것 같아요.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맞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주기적으로 오는데요.
항상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맞아. 하기 시즌 싫어서가 아니라 시즌 내가 있어. 원하는 수준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번아웃이 온다라는 느낌일까요? 맞아.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달리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좀 발견하는 거에서 에너지를 좀 얻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제는요, 제가 반성한 계기가 저를 찾아온 친구를 통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투덜투덜대는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그게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너를 보냈구나. 내가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와. 네, 그래서, 아멘이네요. 아멘. 네. 아멘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잘 관찰하시면 그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너무 거기 붙들고 있지 마세요. 네. 이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화 요인이죠. 강화 요인인데 이게 저희 같이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깊은 강화 요인이 있고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주기적인 강화 요인도 있잖아요. 중요한 월급. 그렇죠. 월급. 네. 그것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학생들한테도 좀 와닿는데 질문이 질문 많이 올라오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다현 학생 질문 좀 해볼까요? 취업이나 직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돈 말고 또 어떤 가치로? 요즘 학생들은 자아 실현, 자아 개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저도 그 관점이에요. 저도 제가 이루고 싶은 큰 목표가 있고 이건 이제 그 중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제가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물론 이제 페이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지만 그런 시각으로 저는 좀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엊그저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돈까지 준다. 그러면 땡큐 아니냐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네, 돈을 벌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 또 말씀. 각자 본인의 가치관에 좀 집중해 보세요.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묻기보다 누군가 한 명한테 가서 조금 깊이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그렇게 한번 상담 오세요. 상담 오세요. 네. 자, 우리 뽀로롱 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취준이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자신감이 줄어들 때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할까요? 네, 아직까지 3학년이지만 현재 취중 중인 선배들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와 3학년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고민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2학년 저 혼자 생각 없이 놀았거든요. 저는 생각 없이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지금 친구들이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학년 때부터 있는 것 같은데 멘탈 관리는 자기가 갈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 저도 이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승진하고 막 입사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멘탈도 이제 좀 좋진 않았겠죠. 근데 내가 되고 싶은 게 이거고 난 그걸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이런 방향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조금 그런 부담감이 줄어들기도 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토크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다녔어요. 성공했다는 분들을 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걸 극복했을까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단순히 이번에 자격증 따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삶은 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어라는 방향성이 잡히신 분들이 빨리 성공하기도 하고 좀 이런 흔들림도 적은 걸 보면서 저도 사실 그런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건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남의 도움 받으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마음 다잡아도 내일 마음이 바뀔 거고 그럼 외부적으로 나를 그렇게 도와줄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멘탈 관리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상담 오세요. 저도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멘탈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나름 멘탈 관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하지 않는 게 우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저희도 이런 영상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제공하고 싶어서 다른 교육이나 뭐 전문기관 교육, 다른 대학교 교육,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 교육을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공한 분들, 그렇게 그런 전문가분들을 많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처럼 많은 방향성과 동기부여를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지나치면은 그분과 저를 비교하게 되면서 조금 우울감에 빠지는 것도 있어. 저분은 저 나이 때 저런 스펙으로 저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자괴감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끔씩 보지만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목표를 세운 다음에 가장 내 선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면 멘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AI 로봇도 아닌데 항상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도 기름 넣으려면 주유소에서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잠깐 쉬잖아요. 충전하려면.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채팅 많이 올리시고 빙수 먹으면서 좀 쉬세요. 또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콕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의 길에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네. 다른 분들 질문 빠르게 한번 볼까요? 네네. 가영님 졸업하자마자 기회가 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좋을지, 졸업하고 기다렸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 졸업하고 기다렸다 원하는 직장의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그 기간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거나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기간은. 그러면 우선은 경력을 중요하게 좀 또 생각하니까 수시도 많고 하니까 우선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우선은 추천합니다. 네. 이건 조금 저는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담 오세요. 복잡하면 상담. 맞아. 네, 맞아. 이거 상담 와요. 상담 와요. 이 정보 가지고는 딱 네. 뭐가 더 낫다라고 네, 말하기 좀 맞아. 어려운 그러기 것 어려워요. 같아요. 저희가 네. 가영 학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 원하는 게 지금 본인한테 명확하게 있는 건지 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원하는 직장이 기준이 되는 건지 내가 하는 일의 속성의 기준이 되는 건지도 그쵸, 한번 그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에서는 직장이 기준이 아니라 업의 일하는 성격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성격을 어떤 형태의 직업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긴 과정에서. 그랬을 때 하게 되는 일의 속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직장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네. 직장도 중요해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권희주 한 분? 학생 얘기를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넘어갈게요. 저희가 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되거든요. 아, 그럴까요? 제가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지웅쌤. 오늘 리미트 없기로 했잖아요. 그냥 해요. 채용 공고를 보면서 지원할 때 자격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도전하기보다는 자격 조건을 채우고 나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우선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이건 한마디로 이건 답이 좀 나올 것 짧게 같아요. 해주세요. 네, 네. 뭐로? 아니요, 제가 해주셨어요? 넘기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넣어봐야 안다. 네, 넣어봐야 안다. 전 부족해도 도전하라고 합니다. 네, 붙을 수 있어요. 네, 뭐 3학년이고 학교를 다녀야 된다면 모를까? 4학년이고 졸업 가까운데 내가 뭐 언제 그 자격 만들어서 도전 다 채워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요. 그냥 하면 다 하는 거지. 근데 네. 단 공공기관처럼 서류 심사에 뭐뭐뭐를 계산해서 딱 짐작되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넣었을 때 떨어진 게 분명해요. 근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런 걸 짐작할 수 없으니까 넣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이제 하지 마시고 많이 넣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빼먹은 게 제일 처음에 질문한 김고겸님의 PT 면접이나 직무 면접 같이 다양한 유형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네. 상담 와야 되겠네요. 요거는 지금 얘기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요거는 상담 오셨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각 면접별로 준비 네. 방법들이 달라서 네, 그거 하다 보면 진짜 한 2시간, 3시간 갈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질문들에서 혹시 또 연결되는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웅쌤이 준비하신 추가 질문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바쁘네요, 오늘. 여유를 가지세요. 근데 또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자소서 작성할 때 차별화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 네, 어려우시죠? 제가 오늘 서류 관련해서 준비해서 이제 면접 갔다 네. 다시 서류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갖고 온 주제는요. 자소서 작성 시 차별화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요거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실 맞아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자,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나의 자소서가 눈에 띄어야 되겠죠. 띄어야 되지 뽑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별화가 중요하다. 근데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왔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자기가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써야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바꾸면 자기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자소서에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보통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해당 기업과 해당 기관의 내용 정보를 보통 더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본대로 그대로 적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자기만 본인애가 아니고 수많은 지원자들이 같은 내용을 본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의 기업 분석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볼 수는 없어요.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실 때는 중요한 내용만 보시고 짧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절대 겹칠 수 없는 그 사례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적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군대 얘기를 제가 예시로 들으면요. 자, 군대 얘기를 적지 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 이유는 자,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있는 특수한 보직 말고 보통의 보직들에서 하는 업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 위주로 얘기를 한다 보면은 저랑 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겠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직은 똑같아도 그 보직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저하고 선생님하고 뭐 같은 보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아마 얘기가 다를 거예요. 왜냐? 저하고 선생님하고 다르잖아요. 인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주변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별화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학생들과 다 마찬가지 내용이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냥 걸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유명한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진로 취업 관련 유튜브가 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자, 그분의 얘기한 핵심은 역량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의 강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했냐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 책임감을 어필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유무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까지 일을 해봤는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는지 적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적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죠. 의사소통도 본인이 잘했다, 나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어필하지 마시고, 그런 의사소통을 가지고 갈등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까지 의사소통을 해봤다. 네, 요런 얘기. 그래서 그런 강도 위주로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또 있나요? 제가 말이 좀 많죠.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네. 그래도 요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 주의할 점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처음에 작성을 많이 하실 때 감을 익히고자 합격 자소서를 많이 보죠. 합격 자소서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합격 자소서만 보지 마시고 실패한 자소서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소서 꼭 보시고 합격 자소서와 실패한 자소서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합격 자소서만 많이 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그냥 나도 모르게 카피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어렵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웬만한 기업들은 합격 자소서의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그 데이터로 돌리면, AI 돌리면 표절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얘까지 또 생각하다 보니까 얘가 막 생각나네요. 예전에 백종원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 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게. 자, 그 아니에요. 얘기를 백종원 했으니까 중요한데? 백종원 씨. 아니, 백종원이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예시가. 볼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 자기가 장사를 할 때 잘된 곳에 가가지고 잘된 곳만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 맛이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 뭐 가격이 어떤 곳, 그 잘된 곳만 다니면서 굉장히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는 장사를 하신대요. 근데 백종원 대표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망하는 곳에 가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망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를 자선생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끼리 말하긴 했는데 진짜 가겠네요. 진짜 기여를 하셨습니다. 진짜 가겠네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한정돼 있고. 근데 저 이따 제 부분 짧게 할게요. 저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떨까 한데 여러분들 그 경험은 학생들 경험은 다 고만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놀랍게 쓰는 친구들은 뭔지 아세요? 조직에 대한 이해와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쓰는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일 잘하는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얘기를 쓴 책들을 보시고 그거를 습득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구나, 이런 걸 인정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셔서 본인 경험 속에 그걸 해석하는 마지막 문장에 잘 담아내시면 거기서 분명히 차별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책도 보시고 현장 학습도 하시고 그쵸. 인턴도 하시고 인턴 얘기 뒤에 가고 인턴도 하시고. 근데 이런 얘기를 책 보기가 여러분 싫으시면요, 그냥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선배분들이라든가 이런 그쵸? 분들하고 이런 조직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뭐 직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지 취업해요 이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은 어떻게 돌아가요, 일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선배님이라면 그런 분들의 말을 좀 더 참고하셔서. 참고로 저희 선생님들이 일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자, 남영훈 한 시간 선생님이 가겠어요, 준비하신 거. 한 시간 가겠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면접 분위기가 좋으면 합격인가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면접 전이든 아니면 끝나고 나서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사실 면접 합격률은 한 90%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면접만 가면 저는 합격률이 높아요. 면접도 막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면서 어쨌든 그렇게 경험치를 쌓은 상태에서 본 면접의 이야기예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부서, 그 조직의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두 분이 저를 면접을 받고 이제 2대1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을 한참 보시다가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안 뽑는 줄 아느냐. 당연히 이제 그땐 직무 중심의 채용,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안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원장님이 저한테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을 안 뽑는다고. 면접 과정 중에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해를 끼칠 것처럼 보이나? 굳이 저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떨어진 건가? 근데 이것만 보면 면접 과정 중에 그렇게 나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5번을 받았어요. 각인시키는 거야? 똑같은 질문을 5번을 받고 너무 심했네. 해가 될 사람을 우리 회사는 안 뽑는다 라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대놓고 그냥 해가 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5번씩이나 근데 그렇게도 말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면접은 끝내지도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이거 떨어진 거다, 나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건 도저히 내가 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어쨌든 면접이 끝났고 이제 굉장히 찝찝하게 나왔는데 합격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죠? 몰라요. 저도 이유를 왜냐면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으니까 굳이 가서 도대체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묻기가 짜증이 나서 묻지는 않았는데, 맞아.
저도 면접을 많이 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내가 붙을 수가 없는 면접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제 감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느낀 좋은 것과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느끼는 좋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 중간에 난 떨어진 것 같아, 난 포기해야지, 아니면 난 붙은 것 같아, 조금 자랑 좀 해볼까,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좀 묵직하게 끌고 나가시는 모습들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5번 받을 때 3번째 질문에서 갑자기 이제 답변을 바꾸던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똑같은 답변을 5번 했거든요. 어렵네요. 오히려 묵직하게 그 흔들리지 않고 끌고 나간 거죠, 제 스타일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면접 중간에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엔 이제 기업에서 떨어뜨릴 지원자는 나쁘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면 우리 회사 안티가 되니까 떨어뜨리려면 좋게 해서 보내라, 이런 뭐 교육들을 좀 해가지고 면접 분위기가 좋으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답은 없어요. 그 답은 없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의 경험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되게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래서 했더니 너무 좋다고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왔어. 헐. 박수까지 쳤어.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좋다고. 기대했겠다. 연락이 안 왔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위기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게 알면은 우리 벌써 다 취업했죠.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면접에서 자꾸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것일 수도 있어서 일단 담담하게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해. 사실은 한 번이 안 되니까. 경험은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기회 오면 귀찮다고 가지 않는다 뭐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가세요. 무조건. 맞아. 안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네, 있더라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우리 형동 학생 질문 하나만 찍고 갈까요? 어렵다. 이거 어려워. 자소서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고쳐 쓰다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내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이 없을 때 동기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될까요? 개인적인 경험? 네. 근데 꼭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지 그 회사를 가고 싶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예는 그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떤 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 뭐 인턴이라든가 실습을 했는데 나는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서 실습을 했어. 그럼 사실 얘네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서 내가 그럼 나는 이 병원과 관련된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짓지 지원 동기를, 약간 이거 고민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제 그 보과대에 지금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로 바뀌었지만 부서가 바뀌었지만 소프트웨어 헬스케어로. 근데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친구들도 경험 안 한 친구들하고 사실 똑같이 써요. 그래서 오히려 근무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쓰냐고 하면서 오히려 어차피 꺼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내가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걸 이제 첨삭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연결질지를 또 고민을 해야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고, 뭐 다 그 경험 그렇게 한다면 삼성에 1년에 한 2만 명 뽑는데 그럼 삼성에서 10,000명이 근무를 해봤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도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막 그 기관과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담 가지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인턴 자소서 쓸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우리 학생들 인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건보에 인턴을 쓴다는 것 자체가 건보에서 인턴 경험을 살려서 이제 공채 정시 때 들어가기 원해서 요 직무 역량과 경험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위해서 쓴다. 요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학생들한테 그걸 대놓고 쓰라고 그랬어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꼭 내가 건보인이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턴이 지금 밑바탕이 되고 이게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솔직히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꾸며서 이 건보가 우리 사회에 수많은 기여를 하는데 나 또한 거기서 뭐 같이 기여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큰 그림으로 그냥 벌써 원론적인 입장이 됐어. 그런 얘기보다도 네. 우리 코로나를 이겨나기 위해서 뭐 같이 뭐 되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본인 입장에서 이 인턴 입장에서 조금 솔직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반 정시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인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는 걸 제가 많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잉 하학생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나 자소서 상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틀 선생님 또 질문으로 아, 가볼까요? 제 거군요. 네, 드디어 네. 이제 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인턴 자리는 많고 국가에서는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가긴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채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미끄러질 경우 또 이렇게 인턴을 해야 되나요? 또는 인턴을 하는 것이 그 다음 공채 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측면에서 인턴을 더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뭐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고 구체적으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보다는 질이다. 네, 인턴을 한 번쯤은 하는 게 아무래도 일 경험 측면에서 또 조직도 경험하고 일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좋지만 많이 했다라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례해서 그 역량이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인턴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성과가 없다, 아니면 내가 이걸 연결할 에피소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또 다음 인턴을 통해서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 인턴을 하시는 거지, 내가 2개 했으니까 1개 하는 사람은 이기겠지,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실 있는 인턴을 했느냐.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일을 안 하고 구직 활동하는 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일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구직 활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인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보다 질. 네. 저도 양보다 질이긴 한데 일단 최소 한 번은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일 경험은 무조건 존재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후임 이제 교육들을 시킬 때 매니저로서 그럴 때 일 경험 안 한 친구하고 한 친구는 사실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 이제 인사팀에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무조건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했던 친구들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인턴을 이제 인턴 기회가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로라도 최대한 일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취업 너무 힘드시죠? 또 이제 코로나가 또 확장되다 보니까 하반기 채용도 굉장히 걱정이 커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또 이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히려 주변 가족들한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상처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정신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건강한 가족 간에는 의지를 하게 된대요. 그 사람한테.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가 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상처를 주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받는 분은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얘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그냥 푹 의지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하고 좋은 곳에 있으면 그걸 분명히 보답하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저는 미리 선전포고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있다가 화를 내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나 화낼 거야.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나 좀 예민하니까 상처에 대해서 좀 내성을 길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미리 언질을 해놓으면 화를 내더라도 얘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우리 지금 백신 맞는 것처럼 그래서 미리 그런 백신 차원에서 조금 이런 내 상황을 좀 전달을 해주는 것도 저는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다라고 나중에 큰 화를 위해 화를 작게 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오해할 뻔했네요. 그냥 내 상황을 알리는 거죠. 내가 요즘 취업이 안 되고 나 사실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돼서 힘들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상처를 주더라도 그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 사실 그 순간 내가 좀 감정 컨트롤이 좀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정도로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면 너 나한테 그러지 마. 그러면 절규할 거야. 이럴 거 아니고 그냥 그래 너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은 받아줄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시겠죠.
준비하고 계세요, 두 분? 조만간 준비하고 계세요? 아, 또 그런 겁니까? 아이고,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짜 한 시간을 채울 줄은 몰랐네요. 한창하네요, 한 시간.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만족이 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여러분들 저희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웅쌤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준비한 1학기 진로 취업 특강 다시 보기 서비스가 YGMS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특강은 어제 오늘 해서 우선은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도 편집을 거쳐서 다음 주부터 다시 보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시 보기는 여러분들이 신청한 다음에 별도의 승인 없이 계속 여러분들 바로 참여해서 한 일주일 정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2일 월요일에 신청은 마감이니까요. 마감까지 신청하시고 보는 거는 13일까지 열어놨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특강만 일주일을 더 드리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다시 보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일이 마감이고 13일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꼭 들어보기 바라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바랍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즘 저희 학교에 추천 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천 채용은 좀 학교 브랜드에 따라서 사실 들어오는 기관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네이밍이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기업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추천 채용이 몰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니까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월요일날 오후 2시 14시에 LX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전 LG 상사입니다. 거기에서 그 해외 영업하고 사업 개발 직무로 추천자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도 놓치지 말고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천하면 요즘 많은 기업들이 웬만하면 서류는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추천했다는 게 저희가 어느 정도 선발을 했다라는 의미를 기업에서 가지고 갑니다. 네. 오늘까지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인문계 전공한 친구들 반도체 엔지니어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성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와. 인문계 취업할 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참에 반도체 산업에 내가 엔지니어로 한번 전문적으로 진입을 해볼까 하는 친구들, 다만 좀 어학 점수를 많이 보더라고요. 어학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마감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추천 채용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쁘게 최종의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름 팬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맨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눈에 익은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권견님, 네. 네, 인문이 반도체라니 상상도 못했는데 들어가셔서 네,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선생님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네, 저희 2학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있죠. 저희는 학교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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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하는지 방송할지 모르지만, 네, 저희는 있습니다. 네. 웅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요번에 매달 했으니까 그렇죠. 4월부터 했나요? 3월부터. 3월부터. 5번 네. 이렇게 4-5번을 맞아요. 쭉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2학기에 이어서 올해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기획해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희는 그래도 나름 즐겁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저희도 스트레스로 하기보다도 어차피 이거를 조금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하면서 소통하고 싶다 뭐 이런 맞아요. 의미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팬이라고 생각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팬이 그래도 생각하자고요. 조금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많이 좋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너그럽게 컴플레인은 거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귀엽게 봐 주셨으면 업되다 보니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시나요? 내성적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2학기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에너지를 전달을 한다는 게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렵고 재미있으면서도
좀 어렵고 약간 어쨌든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소통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2학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졸업을 하셨든 휴학을 하셨든 뭐 재학 중이시든 뭐 1학년이든 4학년이든 관계없이 다 상담해드리니까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다 같이 선생님도 한 말씀 저요? 하셔야죠. 저요? 네, 왜 빠지시려고. 기획자십니다. 네. 너무 부족한 한 학기 방송을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한 시간을 이렇게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도 정말 않으시고. 진짜 팬이시네. 감사합니다. 이 기운 이어서 2학기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여기 빙수 당첨된 분은 언제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요거 말씀드려야 네. 돼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Y잼스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고요. 또 이제 블로그로 연동을 시켜놔서 블로그에 이제 개인정보들 뭐 휴대폰 번호라든가 성함하고 연락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Y잼스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 최소 10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퍼드리죠. 뭐. 네. 자, 그러면 저희 진짜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다 같이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